전함과 항공모함을 침몰시킨 전설의 고양이 언싱커블 샘과 수많은 배들을 살리고 부순 고양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해군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보아도 무방한 군함에 승선했던 수많은 고양이를 알아볼 텐데요. 고양이와 인류는 기나긴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평소 식량을 갉아먹고 위생을 더럽히는 쥐를 잡아주니 인간 입장에서는 고양이를 집 근처에 두는 것이 좋았고, 약 5만 년 전부터 애완동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특징 덕분에 고대시대부터 무역과 탐험에 사용되는 해군 선박에 고양이를 함께 실어다니곤 했었죠. 특히 해상에서는 쥐는 만악의 근원이었는데 밧줄이나 전기선을 끊어버려 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식료품을 훔쳐먹어서 선원들이 아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는데요. 나아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쥐의 천적인 고양이는 피해의 근원을 제거하여 선원들을 지키는 완벽한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항해 중인 배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았는데요. 밥 같은 것도 바다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잔반으로도 충분했으니 말이죠. 이렇게 바다 사나이들의 친구가 된 고양이는 기원전 8세기부터 지중해 무역로를 따라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7세기가 되어서는 용맹함과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바이킹들도 앙증맞은 고양이들을 동료로 영입하여 해외 순방에 함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 때 장거리 해상 탐험이 시도되고 유럽 문명이 해외로 뻗어나갈 때부터는 고양이가 아예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해상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동안은 무엇보다 쥐 때문에 배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식료품이 거덜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니 고양이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해상에서 고양이는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고, 거친 날씨에서도 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이 있다는 미신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어부의 아내들도 검은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면 남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고양이가 갑판에서 일하는 선원에게 접근하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말까지 있었죠. 이처럼 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거친 일을 하는 만큼 고양이에 대한 선원들의 애착은 각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이에 대한 안 좋은 미신도 생겨났는데, 고양이가 배에서 떨어지면 배가 거친 폭풍을 맞고 침몰하거나 선원들이 저주에 걸린다는 이상한 말이 고양이가 재채기하면 비나 강풍이 다가오는 걸 의미하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기도 했죠. 과학이 발달한 현대 문명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어이없는 주장일 수도 있지만, 감각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고양이는 실제로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고 기압의 변화를 느끼고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비록 당시 선원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저런 미신을 믿었을지라도 완전히 허황된 소리는 아닐 수도 있죠. 한편 이런 미신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기 시작했던 20세기에도 계속됩니다. 그 스타트를 끄는 건 바로 태평양을 횡단하던 여객선 나이아가라호였죠. 나이아가라호에 타고 있던 고양이 오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RMS 나이아가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러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전쟁의 위험에 의해 운항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독일군이 이리저리 기뢰를 엄청나게 깔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 배는 군수품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기 시작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군수품을 보내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를 거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1940년 6월에 나이아가라에는 뉴질랜드에서 보유한 소화기 탄약 절반과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받은 군수품 지원의 값을 치를 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뉴질랜드에서 캐나다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도망쳐 사라졌고, 결국 고양이를 태우지 못하고 출항하게 되죠. 그냥 고양이면 별 신경을 안 쓰겠지만 배에서 나고 자랐던 친구가 갑자기 유독 이런 일을 벌이자 선원들은 불안했는데요. 그래서 선원들은 내려 현지 주민과 함께 고양이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징조에도 배는 결국 출항하게 되었는데, 이후 나이아가라호는 항해 중 기뢰와 접촉하여 침몰하죠. 이외에도 전쟁을 통해 유명해진 고양이도 존재합니다. 무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고양이였습니다. 사실 이 고양이의 본명은 블랙키였고, 영국의 거함 거포 전함으로 유명했던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 탑승해 있던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1941년 윈스턴 처칠 총리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 배에 탑승했는데, 이때 블랙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블랙키를 쓰다듬었고 이 사진이 만방에 퍼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선원에게 다가오면 행운을 찾아온다는 미신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으며 처칠 총리와 루즈벨트 대통령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블랙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유명세에 맞추어 블랙키의 이름도 처칠로
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의 행운이 배의 비극적인 운명을 막을 순 없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이후 일본군 항공기들에 의해 격침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영국군에서 매우 사랑받는 배였고 강력한 무장을 보유하여 해군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배였습니다. 이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칠 총리는 후일 그의 자서전에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을 정도였죠. 그래도 이때 블랙키는 살아남아 생존자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옮겨졌는데 이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에서 활약한 고양이 중에서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미신을 와장창 부숴버린 고양이도 존재합니다. 바로 전설의 고양이로 알려진 언싱커블 샘입니다. 한국어로 불침 샘이었죠. 고양이의 이름에 무적과도 같은 존재인 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행운의 고양이가 아닐까요? 그런데 막상 언싱커블 샘의 일대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언싱커블 샘은 독일 해군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유명한 거함 거포 전함 비스마르크에 탑승했던 고양이입니다. 비스마르크는 1941년 5월 라인 연습작전에 참여했고 얼마 못 가 영국군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집중 포화를 당하고 치열한 해전 끝에 함생을 마감합니다. 과거 저희가 만든 비스마르크 추격전 영상을 본다면 이 상황이 훨씬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그 큰 전함이 대서양 복판에서 침몰했는데 언싱커블 샘은 살아남았는데요. 바다를 표류하던 중 영국군 구축함 코사크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죠. 사실 이때만 해도 언싱커블 샘이라는 이름은 없었는데요. 비스마르크에 있을 때 이 고양이가 뭐로 불렸는지 몰랐던 영국군은 대충 오스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코사크호의 새로운 고양이 마스코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저주가 붙었는지 1941년 10월 코사크호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독일군의 유보트에 공격받아 침몰하게 되죠. 이때 159명의 선원이 사망했지만 또다시 이 고양이는 살아남아 영국군 항공모함 아크로열호로 이송됩니다. 무려 2번이나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은 고양이에게 선원들은 언싱커블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오늘날까지도 회자하는 전설의 고양이가 되었죠. 그라프슈페 추격전과 비스마르크호 격침을 함께하며 엄청난 무공을 세운 유능한 선원들로 구성된 아크로열호였지만 언싱커블 샘의 운명은 이곳에서도 순탄치 못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크로열호가 몰타에서 항공기를 운송하고 돌아오던 1941년 11월 10일 근방에 잠복해 있던 독일군 유보트에게 어뢰를 맞고 다음날 침몰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선원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살아남았지만 항공모함이 격침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영국군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언싱커블 샘은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불침하긴 하지만 자기가 탄 배는 죄다 침몰시키는 어이없는 녀석이었죠. 이후 영국군은 이 고양이를 단순히 딱하게 여겼던 건지 불운의 상징이라 여겼던 건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 이상 배에 태우는 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싱커블 샘은 일선에서 물러나 지브롤터에 위치한 영국군 총독부 건물에서 쥐를 사냥하는 꿀보직으로 이전되었고 전후에는 영국 북아일랜드의 선원에게 입양되어 안락한 삶을 살다가 195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고양이는 영국군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사이먼일 것입니다. 사이먼은 국공내전 당시 아메티스트호에 탑승했던 고양이였고 배가 공격받아 지휘관을 포함한 25명이 사망하면서 사이먼 역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선원들이 배를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쥐들이 배에 창궐하기 시작하며 식료품을 갉아먹고 전염병을 옮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이먼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쥐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보고 사기를 충전하며 배는 안전하게 양쯔강을 이탈하여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사이먼은 우수한 바다고양이라는 특수 계급을 받았고 대국민적 관심을 받는 일약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귀환을 한 이후 부상이 악화하였던 사이먼은 얼마 못 가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이먼을 기리며 추모했고 영국 주요 신문인 타임스에도 그 기사가 실렸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이먼이 받은 사랑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무공을 세운 동물들이 받는다는 디킨 메달이 수여됩니다. 영국군 최고 무공 훈장인 빅토리아 크로스의 동물 버전이라고 평가받는 메달이죠. 역사상 고양이 중 이 메달을 받은 경우는 사이먼이 유일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고대부터 최근까지 바다 위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선원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낭만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선박의 위생 상태도 우수해지며 1975년부터 영국군에게서는 오히려 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승선시키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생기기까지 했죠. 그래도 전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인지 여전히 고양이는 다양한 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2017년 시리아까지 항해하는 와중에 고양이를 동반하는데 이때 참가했던 고양이를 러시아군 역사상 최장거리를 여행한 고양이라며 따로 기사를 내기도 했죠. 이를 보면 여전히 선원들 사이에서 고양이는 매우 사랑받는 동물이고 전통에 따라 앞으로 전 세계 해군에서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역사적으로 해군의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쉰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짬타이거 한 마리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